지난 10월 오후 5시쯤에 인천의 한 버스 안입니다. 버스 기사에게 한 중년 남성이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막 가방을 고쳐 메고 하다가 갑자기 고쳐 메고 하다가 갑자기 아유 진짜 뭐야? 왜 저래? 휴대폰으로 지금 버스 기사를 무차별로 폭행하고 있습니다. 왜 저래? 너무 세게 때리는데. 왜 저러는 거야? 휴대폰으로 얼굴을 내리찍고 저 막아야 돼. 머리채를 잡고 폭행이 계속 이어집니다. 운전 중인데 지금. 차가 지금 운전 중인데요. 진짜. 근데 차 달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자, 지금 버스가 이 남자가 폭행을 하면서 크게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고 위험한데. 자, 이 와중에도 핸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사님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뒷자리에 중학생들이 타고 있었어요. 아이고 어떡해. 네. 뒤에 타고 있던 중학생들이 지금 폭행을 하는 남자를 말리려고 하는데 근데 이 남자 막무가내입니다. 학생들을 막 밀치고 왜 저러는 거지? 다시 버스 기사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래? 이때 자, 도와달라고 버스 기사가 밖에 창밖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아이고 어떡해. 이 남자의 폭행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그 사이에 점점 버스가 중앙 분리대에 가까워지고 결국 중앙 분리대와 반대편 차선의 차량을 들이받고서야 버스가 멈췄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저기 지금 기아 변속도 못하는 상황이고. 여력이 네. 없으니까. 사고로 버스가 멈춘 뒤에 이 남자가 등을 돌린 틈을 타서 버스 기사가 얼른 버스에서 탈출합니다. 아우 어떡해. 아유. 그리고 난동을 부렸던 이 남자는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진짜. 와 근데 심하다. 그러니까요. 자, 올해 10월에 한 남자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남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버스에서 내리겠다고 했는데 안 세워져서 그랬다. 진짜 말이 안 돼. 어떻게 안 세워졌다는 이유로 저렇게 사람을 때려요. 운전 중에. 이게 버스 기사님이 내려주질 못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남성이 하차하겠다 한 곳은 버스 정류장도 아니었습니다. 네. 게다가 버스에서 내려 도망치려던 남성은 주변 시민들에게 붙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술에 취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진짜 술 진짜. 술을 드시고 저렇게 정말. 근데 이게 원래 버스는 정류장이 아닌 곳에는 정차가 안 되잖아요. 택시는 물론 가다가 여기 세워주세요 하면 뭐 상황 보고 세울 수 있지만 버스는 무조건 정류장에서만 세우는 건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맞아요. 네. 또 술까지 먹고. 정확한 규정이 있죠. 네, 맞습니다. 버스는요, 정해진 정류소 외의 장소에서 만약에 정차하고 승하차를 할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버스는 이 정해진 정류소 이외에서는 정차나 승하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당시 버스에는요, 보셨지만은 그 가해 남성 외에도 학생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저 버스가 중앙분리대 들이받은 그 상태에서 다른 차랑 뭐 정면 충돌을 했다든지 혹시라도 자칫 잘못해서 전복이 됐다 그러면 저 어린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그 피해가 갈 수가 있었거든요.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승객들은 크게 다친 곳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피해 버스 기사는 저 폭행 피해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해를 입었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이 좀 말려줘서 그나마 조금 기사분이 좀 덜 뭔가 폭행을 당한 것 같긴 한데 학생들도 다칠 뻔했어요. 그럼요. 지금 달리는 버스 아닌데. 네, 맞습니다. 이 운전자 폭행은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일반적인 폭행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해 남성의 경우에는요, 최대 징역 2년 정도의 실형이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운전기사님이 또 합의를 해준다면 징역 1년 6월에서 집행유예 3년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합의해주지 말아야 해. 맞아. 네. 그러니까요. 혼나야 돼. 이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건 많은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입니다. 예, 뭐 욱하는 마음에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서울 강남구의 10월이고 강남? 오후 4시쯤 지금 차량 한 대가 인도에 지금 주차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남자가 차 안을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엥? 차 주인이 아닌데 차문까지 열어봅니다. 뭐지? 전기차인데. 저거 차문이 신기하게 열려서 그러나? 네. 그리고 운전석에 탔어요. 왜? 그래서 이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한 시민이 옆에서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차를 타고 떠나버립니다. 어떡해. 그 훔친 거예요 차를. 와. 그래서 이 차는 무려 40km를 달려갑니다. 경찰 신고가 들어갔고 경기도 시흥시에 8차선 도로까지 도주를 했습니다. 시흥까지? 예. 출동한 경찰차들이 이 도난 차량을 둘러쌌는데요. 야, 여기저기 충돌하면서 도망을 또 시도합니다. 아유, 저 차 주인 어떻게? 아, 자 이때 경찰들이 차량 밖으로 운전자 나와라. 빨리 나오세요. 이때 어머머머머. 자 경찰은 실탄을 쏘면서 남성에게 계속 내리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러자 이제 차문이 열리고 경찰이 이 남자를 제압하려는 순간 그냥 도망갑니다. 그냥 도망갑니다. 아, 아유, 경찰을 피해서 건너편 도로로 막 도망갑니다. 뭐 하는 거야? 자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예. 자 이 남자는 잡히게 됐고 어차피 잡을 건데 저런 거 다 그러니까. 재추가해야 돼, 진짜 심하게. 격하게 저항해 보지만 결국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정신 아니네. 이 사건은 올해 10월에 강남구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외제차 안에 자동차 키가 있는 걸 발견한 한 20대 남자가 이걸 그냥 자기 차처럼 몰고 달아났다가 경기도 시흥에서 검거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실탄 쏘는 일 진짜 없는데 히든아이에서도 경찰분들이 실탄을 쏜 거는 사실 손에 꼽히잖아요. 맞아요. 자, 한밤중에 시내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타이어에 실탄을 사격합니다. 자, 지금 음주 운전자가 계속 이제 주차된 차량들을 막 들이받고 차량 바퀴를 향해서 실탄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내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웬만하면 안 쏘. 네, 그러게요. 경찰관이 공포탄에 실탄까지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 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극도로 긴박한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강남경찰서, 저 차량이 경기도 시흥 방향으로 도주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로 긴급하게 그 시흥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모든 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합니다. 함께 제지를 해달라. 그래서 각 그 경찰서 소속 차량들이 다 출동을 하고요. 1시간이 넘는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아유. 그래서 결국 순찰차 2대 그리고 시민 차량 2대가 최종적으로는 차량의 앞과 뒤를 이렇게 막는 봉쇄가 이루어져서 도주를 막을 수가 있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경찰관 3명
그리고 시민 2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민분들이 대단한 게 그러게요. 본인 그 시민분들의 차가 이게 망가질 수 있잖아요. 막느라고. 근데 그렇게까지 끝까지 도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사실 눈앞에서 막 실탄 발사되고 그 총소리 듣고 이러면은 도와주다가도 무서워서 멈칫할 수 있었는데 감사하네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이게 또 뭐 술이나 혹시 마약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의심되긴 하거든요. 네, 이 남성은 누군가 차를 가져오라고 시켰다며 범행 이유에 대해서 횡설수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남성은 범행 당시에 음주는 아니었고요. 약물 간이 검사 역시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지? 또 아니면 또 약간 뭐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네, 아닌 게 아니라 그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뭐 치료가 중단이 된 건지 아니면 저 당시에도 심각한 상황이었는지는 계속 조사가 더 이어져야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조현병이 직접적인 뭐 관련성이 있는 범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범인은 그럼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조현병 기록이 있었으면 뭐 입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일단은 저 남성에 대해서 특수 폭행 혐의, 그러니까 차량이라는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이용을 해서 사람에게 그런 폭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사고 야기 도주, 이런 혐의들이 적용될 것이고요. 저 정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조현병 치료 경력이 현재도 이 저 범행에 작용했다라고 볼 만한 진단서나 이런 전문의의 소견이 제출된다면 심신미약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심신미약이 된다면 아마도 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정도에다가 뭐 치료 명령이라든지 치료 감허라든지 이런 조치가 병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네. 야, 근데 전 아까부터 계속 저 그 외제차 차주분, 네. 야, 좀 그냥 진짜 차만 잠깐 세워놨을 뿐인데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그 보상 같은 거 혹시 어떻게 되나 궁금해요. 네, 두 가지 보상 받을 방법이 있죠. 하나는 그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저 가해자 절도범에게 수리비랑 모든 것들을 보상받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과연 가능할지, 자력이 있을지 이건 좀 의문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보험입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자차라고 하죠. 네. 이 보험을 만약에 차주가 가입하고 있다면 절도도 그 자차 보험의 보상 대상이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부담금 들어가고 이 경우에 보험으로 인한 보상액이 충분치 않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외제차주에 이어서 도와주신 시민들의 차도 부서졌잖아요. 차량 수리비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서 경찰에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했다가 손실을 본 경우에는 손실보상 규정에 따라서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 배치돼서 보상 절차를 안내 중이라고 합니다. 도와준 시민분이 보상을 신청할 경우에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지급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상 진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잡았잖아요. 선량한 시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기 동참을 때문에. 하죠. 네. 자, 이번 범죄 규칙 영상은 제보 사건입니다. 저희 히든아이로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고 지나친 보복에 견디다 못한 제보자가 히든아이에 연락을 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밤 11시 15분쯤에 경기도 한 아파트입니다. 지금 복도에 유모차가 있는데요. 한 여성이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양손에 흉기가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송곳, 왼손에는 펜치. 그래? 자, 유모차 아래쪽으로 접근하더니 예, 뭔가를 자꾸 후벼 팝니다. 길을 예, 바퀴를 훼손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이고. 저건 자, 그러다가 큰일 저건. 예,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마다 층수를 확인하고 사람이 내리나 안 내리나 계속 주변을 보다가 다시
앞쪽으로 와서 이번에 유모차 앞바퀴를 훼손합니다. 저는 또 얼마나 불쌍해 저거 또. 좀 너무 악의적인데. 사과라고? 아기가 다칠 수도 있는데. 그때 무서워. CCTV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무서워. 예. 무서워. 너무 무서워. 자, CCTV를 보고 멈추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테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와중에 엘리베이터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구세요? 현관문 밖에서 계속 소리가 나니까 결국 집주인이 문을 열어봤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니까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아이를 찾습니다. 아는 사람이야? 왜 어떡하려고? 섬뜩하네. 거실 안쪽까지 막 들어오죠. 예, 집주인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주거 침입이에요. 무서워. 네. 무서워. 흉기 있잖아. 명백한 주거 침입이에요. 아, 빨리 내보내요. 문 닫아. 위험해. 애기도 있는데. 자,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그건 악당인데 저거. 제정신이 아니네. 이 유모차 바퀴를 훼손한 여자는 아랫집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영상을 본 제보자는 경찰에 아랫집 여성을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이 여자는 윗집이 하루 종일 쿵쿵거려서 그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럼 뭐 대화를 풀거나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그래라 뭐 합의를 하든 관리실 통해서 뭐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하든 그 이사 가라고 저런 건지 너무 좀 무식한 방법인데요? 그런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제보자 가족은 오전 10시에 외출을 했다가 오후 5시 반쯤에나 집에 돌아온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는 7시부터 잠이 들어 있었고요. 집에 설치된 홈캠에 이런 상황들이 녹화되어 있어서 제보자는 경찰에 이것을 증거 영상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 저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저도 평생 이제 아파트 살다 보니까 위아래층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꼭 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아래층에서 벽을 타고 올라오기도 하고 옆집인데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집이 워낙에 조용하게 지내는 분들은 무조건 위층이겠지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금 제보자도 억울해서 자기 가족들은 종일 바깥에 있었고 아이는 자고 있다라고 해명까지 했는데 이 제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랫집 여성은 애기야 나와봐 라고 소리치면서 막무가내로 집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무섭다. 네. 근데 문제는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저 아랫집 여성이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따지러 올라온 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보자도 이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아이가 집에서 뛰지 않도록 엄격하게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날처럼 집에 없거나 귀가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계속 시끄럽다고 항의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딱 똑같이 계속 시끄럽다고 민원이 온 거예요. 근데 막 저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서 자기가 지금 저 때문에 수면제까지 먹고 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래서 같이 올라가실래 했더니 아, 나 됐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갔어요. 그 층간소음 문제가 참 많죠 우리 사회에서 뭐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저 행위는 너무 심하다 누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보셨던 저 CCTV 화면에 찍힌 딱 그 장면이 있잖아요. 네. 저 CCTV가 원래 저렇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거구나. 저 뭐가 아파트는요. 있으니까. 저 아파트는요, 딱 엘리베이터 내리면 2개 아파트가 한 층에 있는 이런 구조래요. 그런데 건너편 집이 피해자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집이래요. 그러니 뭐 CCTV 설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서로 믿고 있는 한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계속 저렇게 그 복도에 세워놓은 유모차에 자꾸 누군가가 코코아 같은 걸 묻혀 놓는다든지 음식물을 이렇게 던져 놓는다든지 계속 더럽혀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좀 알아보자라고 해서 CCTV를 설치했다가 바로 저런 행동이 그 CCTV에 딱 잡혔던 거죠.
아니 근데 야 CCTV를 보고도 계속 범행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저희 히든아에서도 이 층간소음 갈등 문제 많이 다뤘었는데 뭔가 이분도 그 CCTV를 설치할 정도면 그 유모차 훼손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참다 못한 제보자가 쿵쿵 소리가 날 때마다 찍은 동영상 등 층간 소음이 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여성은 가져오지도 않고 자신의 집 천장을 계속 두들기는 등의 방식으로 보복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저렇게 괴롭히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어떤 처벌을 못 하나요? 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또 경찰이 와서 CCTV 등 증거를 확인을 하고 나서 저 여성을 이제 형사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에서는 저 아랫집 여성에게 재물 손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벌금 200만 원을 내려달라라는 구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보자와 가족들은 이후에도 혹시라도 또 다른 보복 행위를 할까 봐 저 아랫집 여성이 계속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저 여성이 이 재물손괴죄 형사처벌을 받게 됐으니까요. 벌금형으로. 그러니까 아마도 저 여성이 계속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적인 보복 행위를 할 경우에 계속해서 저렇게 찾아오고 괴롭히고 하는 형태라면 스토킹 혐의가 적용될 것이고요. 혹시나 나를 신고했다고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형사처벌 받았어? 라는 것을 보복의 이유로 삼아서 협박을 한다든지 폭행을 하게 된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보복 폭행 혐의가 적용됩니다.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테니까요. 결코 이 아랫집 여성 히든아이 보고 있다면 보복행위 꿈도 꾸지 마십시오.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